휘발유랑 경유 가격, 이제는 볼 것도 없이 경유 가격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전국 휘발유랑 경유의 평균 가격을 나타낸 건데 다행히 하락 곡선이기는 하죠. 경유는 6월 30일에 2168원이었던 게 이달 3일에는 2154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휘발유는 2145원이었던 게 2123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락 곡선인 건 다행이지만 여전히 비싸고 경유 가격도 아직 휘발유보다 비싼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하이브리드 차 하면 보통 조합이 어떤가요?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가 맞물리는 구조죠.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왜 디젤 하이브리드 차는 없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요즘 친환경차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고, 전기차로 바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하이브리드 차로 갔다가 전기차로 가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현대차그룹 판매량 비중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이게 친환경차 판매량만 나타낸 건데 전체 판매량이 2020년에 25.9만 대, 작년에는 42.2만 대까지 늘었습니다. 이 중 전기차는 14만 1000대입니다. 그리고 올해 판매 목표치는 작년보다 훨씬 높기도 하고요. 이 정도면 디젤 하이브리드도 충분히 있을 법한데 왜 없는 걸까요? 오늘은 디젤 하이브리드 차가 대중화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표현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디젤 하이브리드 차가 없다, 이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보통 연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건 가솔린하고 전기 모터를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 엔진이고, 디젤하고 전기 모터가 결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젤 하이브리드는 철도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디젤 기관으로 발전기를 돌리고 전기 모터를 굴리는 방식, 우리가 흔히 디젤 기관차라고 부르는 거 있죠. 이거 모두 디젤 전기 기관차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솔린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토요타 프리우스가 시초입니다. 이게 발전하면서 연비하면 하이브리드 차가 됐고, 이게 더 나아가서 슈퍼카를 위한 하이브리드 구성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슈퍼카는 연비를 위한 게 아니라 가솔린 엔진에 전기 모터의 힘까지 더해서 더 강력하고 빠른 차를 만들기 위한 거죠.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이렇게 탄생한 슈퍼카가 라페라리, 포르쉐 918 스파이더, 이런 게 대표적이었습니다. 디젤 하이브리드는 비교적 덜 화려합니다. 랜드로버에 디젤 하이브리드가 있었고, 푸조도 디젤 하이브리드 차가 있었지만 딱히 흥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은 물론 경유가 더 비싸지만 원래 우리나라는 경유가 더 저렴했잖아요. 가솔린보다 저렴한 가격, 거기에 시내에서 타기 좋은 엔진 효율, 심지어 연비도 더 좋아요. 이걸 전기 모터랑 결합한다? 이건 진짜 이론상으로는 최강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왜 디젤 하이브리드는 크게 대중화가 되지 못했을까요? 이건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효율이 별로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인 거 말고 현실적인 영역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디젤 엔진이 퇴출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질소, 산화물 같은 나쁜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배출가스를 계속 저감해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볼까요? 전기 모터가 결합되면 엔진을 그만큼 조금만 가동하게 될 거고, 이러면 배출가스도 적어집니다. 디젤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디젤 엔진의 특징이 뭔가요? 저속에서 토크가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는 게 가장 큰 강점이죠. 그래서 쌍용차도 한창 디젤 모델만 밀 때는 실주행 영역이라고 부르면서 저회전 구간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도록 세팅했잖아요. 여기서 확실하게 구분해야 할 건 이겁니다. 슈퍼카가 아닌 이상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목적이 뚜렷합니다. 연비 효율입니다. 저속에서는 모터로, 고속에서는 엔진을 구동해서 엔진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때에 따라서는 고속에서 모터를 충전하면서 모터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연료 효율을 높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속 영역은 모터가, 고속 영역은 엔진이 일을 하면서 일하는 총량이 두 개로 나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써야 하는 힘이 100이에요. 엔진 하나만 있으면 연료랑 힘을 100만큼 써야 하는데, 모터가 있으면 50대 50만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눴어야 진정한 하이브리드가 되는 건데, 디젤하고 모터의 특징이 완전히 겹칩니다. 저속에서 힘이 좋고 고속으로 갈수록 힘이 빠집니다. 이러면 저속에서만 일을 하고 고속에서는 누가 일하나요? 모터는 한계가 있고 결국 엔진을 더 굴려야 하는 거죠. 디젤 엔진은 터보가 달리지 않는 이상 고속에 최적화된 엔진이 아니고, 고속에서 일을 많이 하는 건 전기 모터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비만을 위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는 디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역할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가격으로 이어집니다. 디젤차가 퇴출되는 이유에는 배출가스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출가스를 저감시키려면 이제는 엔진만 개선한다고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DPF 같은 부가 장치가 들어가야 하고, 곧 시행될 유로7 기준은 또 어떤가요? 질소 산화물 배출량을 킬로와트아워당 40에서 120mg까지 줄여야 하고, 이건 유로6 기준 대비 90% 이상을 줄여야 하는 수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 거죠. 이걸 충족하려면 DPF만 단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훨씬 많은 장치를 달고 이 장치를 개발까지 해야 합니다. 제조사 입장에선 개발 비용에 부품 비용까지 커지니까 차 가격을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차 가격도 비싸고 퇴출 대상이라고 욕먹고, 이런 차를 누가 사고 싶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기 모터를 달면 효율이 극대화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실주행에서 질소 산화물 배출이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문제거든요. 디젤 하이브리드가 가솔린 하이브리드보다 복잡하다는 것도 한몫합니다. 가솔린 연료는 기와 연료에 불꽃을 붙여서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디젤은 기와 연료를 압축까지 해서 폭발을 일으킵니다. 굳이 깊게 들어갈 필요 없이 어쨌든 과정이 하나 추가되는 거고, 그냥 디젤이 더 복잡하다는 것 정도만 아셔도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복잡하다는 건 부품 숫자가 많아진다는 거고 제작 단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디젤 엔진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로 만들 경우 가솔린 기반 하이브리드보다 제작 단가가 비쌉니다. 이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선 만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가솔린 하이브리드도 일반 내연기관 모델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디젤 하이브리드는 이거보다 비싸다? 굳이 구매할 필요가 있나요? 세 번째는 결국 새 차한테 별로 적합하지 않다는 건데, 그렇다고 디젤 하이브리드가 아예 쓸모없는 건 또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도 해결책이나 좋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서 좋은데요. 노후 디젤 차 있죠? 이런 차들한테는 하이브리드 구조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 디젤 차를 하이브리드로 개조하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트라제나 카니발 같은 디젤 차를 LPG 차로 개조하는 사례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노후 경유차를 디젤 하이브리드로 개조하는 사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최근에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사설업체 같은 데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이스트에서 제조 기술 개발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카이스트 조천식 녹색교통대학원 장기태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디젤 하이브리드 개조 기술 개발을 성공한 겁니다. 와, 이건 일단 박수부터 치고 가겠습니다. 연구진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보니까 일단 개조 비용은 500만 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야, 어차피 노후차든 새차든 디젤 엔진의 고속 효율이 안 좋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잖아,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걸 트럭이나 버스 같은 사용차에 적용한다면요, 버스나 트럭은 속도 제한이 걸려있고 빨리 달릴 수도 없는 차입니다. 장기태 교수도 디젤 트럭을 꼬집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현재 국내에는 수십만 대의 1톤 미만 택배용 디젤 트럭이 운영되고 있는데 잦은 정차와 가속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높고 운행 연비는 낮은 편이다. 이번 연구는 택배 트럭의 전기차 기술을 접목해서 연비 절감과 미세먼지 저감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차피 택배차는 대부분 시내만 달립니다. 시내에선 고속으로 달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빨리 달려봤자 시속 60에서 80km 사이죠. 어차피 저속 영역 위주라는 거고, 전기모터랑 디젤 엔진의 강점이 뭐예요? 저속에서의 힘이 좋다는 거죠. 전기모터 가동을 최대한으로 하고 디젤 엔진 개입을 최소화하면 배출가스도 적어지고 연비도 당연히 좋아집니다. 연구팀이 실제로 발표한 수치가 있는데요, 하이브리드로 개조한 디젤 트럭이 기존 디젤 트럭보다 복합 연비가 30% 좋아졌고 온실가스랑 미세먼지도 40%씩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구된 지 5년 이상 된 유로5 트럭을 개조 대상이라고 가정한 자료도 있습니다. 15년 정도 이 차를 탄다고 생각하면 2년 반 정도만 더 타도 설치비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숫자로 설명하면 경유값이 2,000원이라고 가정하잖아요. 그러면 연간 180만원 정도 주유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차 수명을 더 늘려서 쓰니까 차값도 아끼고 기름값도 아끼는 거죠. 포터 탑차 가격이 2천만원부터입니다. 2천만원을 들일 바에 500만원만 들여서 개조하는 게 더 낫죠. 지금은 이 기술이 초기 단계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면 더 큰 트럭, 버스 이런 데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연구진이 정말 대단하구나 싶은데 여기에도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는 정부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젤 하이브리드 개조차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왜 세금을 지원해 줘야 하냐고요? 카이스트가 이걸 왜 개발했을까요? 국토부가 내준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시켜서 한 일이고 최고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이 없어서 상용화가 어렵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국토부가 내준 과제로 수행한 연구지만 정작 상용화에 필요한 친환경차 사업 보조금은 환경부가 관리합니다. 주체가 달라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고, 환경부도 이걸 좀 적극적으로 논의해 줬으면 합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절대 무시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상용화하고 대중화까지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나라의 위상과 경쟁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비슷한 실수를 했습니다. 테슬라보다 30년이나 빨리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했었죠. 이때 벤츠 같은 독일차 회사들도 기술을 배워갈 정도였는데 이 당시 정부 지원 정책 같은 게 부실해서 결국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정부 관계자분들은 이 개조 기술의 실효성이나 경제성을 빠르게 검토해 주시고 가치가 있다면 충분한 지원을 통해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일 안PD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